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의문 변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의문 변화 출발하기 전에 의문 변화라는 이 말의 개념부터 하죠. 먼저 지난 시간에 의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 즉 변별력 있는 소리를 의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 의문에는 자음, 모음처럼 즉 구별 지을 수 있는 분절 의문이 있고, 반면에 소리의 길이처럼 구별할 수 없는 비분절 의문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의문이 소리를 내면 즉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국물이라는 낱말을 발음하면 여기 표기대로 국과 물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그 발음 기호를 써보면 국물하고 발음이 나죠. 그러면 이때 이 표기에 있는 국과 그리고 이 소리 냈을 때 궁, 즉 안울림소리 기억이 울림소리 이응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자, 이렇게 그 표기에 있는 그 받침과 그 발음했을 때의 그 받침이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는 소리의 변화가 일어났다 해서 음은 변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건 이렇게 형태와 발음에서 음은 변화를 찾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되라는 낱말에 즉 하면 돼 할 때 이 되라는 말에 일어난 음운 변화는 뭐냐 이럴 때는 그 발음과 표기가 같죠. 돼하고 같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는 걸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돼라는 말은 되다라는 말에 어미 어가 와서, 되다라는 말에 어미 어가 와서 되어라고 쓸 자리에 되라고 줄였단 말이지. 즉 두 개의 의문이 만났는데 하나로 줄었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의문이 변화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의문 변화는 그 표기와 소리가 다를 때는 그 소리를 보고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시면 되고, 반면에 소리와 형태가 같을 때에는 그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걸 보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의문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의문 변천과 의문 변동이 있습니다. 변천은 즉 역사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통시적 변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북이라고 쓰고 읽는데 이게 과거에는 거북하고 쓰고 읽었어요. 즉 15세기 때는 거북하고 쓰고 읽었는데 지금은 거북하고 쓰고 읽습니다. 그러면 거북이 거북으로 변화된 건 시간이 흘러 변화된 거니까 이를 변천이라고 하고요. 이 변천은 현대 문법의 지금 우리 공부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이는 고전 문법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현대 문법에서 공부하는 의문 변화는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이 변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은 지금 이 시대에 소리를 낼 때나 또는 형태가 즉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를 공시적 변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시적 변화로서 변동을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데요. 자, 이 변동에는, 의문 변동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즉 그 5가지는 교체, 그리고 동화, 그리고 축약, 또 탈락, 그리고 첨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마주치는 의문 변동은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각각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교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말하고, 동화작용에는 자음동화도 있고 모음조화도 있고 구개음화도 있고, 그래서 이건 지금 상위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떤 의문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먼저 구체적으로 구개음하다, 자음동화다 이걸 생각하기 전에 이 5가지, 즉 교체, 동화, 축약, 탈락, 첨가를 떠올리셔야 돼. 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읽어봤던 이 국물은 즉 안울림소리 기억이 울림소리 미음을 만나
울림소리 이응으로 변했으니까 비음, 미음을 만나서 비음,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하다라고 하고 비음하는 서로 닮아가는 거니까 동화작용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또 아래에 되라는 말은 되다 할 때 어간 되와 어미 어가 만나서 되라는 하나의 의문으로 줄었으니까 그때는 축약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걸 이제 배워볼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변동에는 다시 다른 의문이 와서 일어나는 경우와 혼자서 의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국물과 되는 모두 다른 의문이 왔을 때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가 꽃하고 발음했을 때 이 음절의 끝에서 치읓이 소리가 나지 않고 그 대표음 디귿이 소리가 나는 것, 이걸 이제 대표음으로 교체됐다 혹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다른 의문이 와서가 아니라 얘 혼자 치읓이 스스로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의문과 만나지 않고 스스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자생적 변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교체 현상이 대표적인 자생적 변동이고, 나머지 동화, 축약, 탈락, 첨가는 다른 의문이 왔을 때 일어나는 거죠. 다른 의문이 왔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 이걸 우리가 결합적 변동이다. 결합적 변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의문 변화가 다른 의문에 영향 없이 혼자서도 일어난다. 뭐야? 자생적. 반면에 다른 의문과 만났을 때 일어난다. 뭐야? 결합적. 그래서 자생적, 결합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다음, 이 결합적 변동 안에서도 그 결합되는 두 개의 의문이 만났을 때 어떤 X라는 의문과 Y라는 의문이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면 이걸 결정적, 반면에 어떤 의문 X와 어떤 의문 Y가 만났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면은 이를 임의적 또는 수의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결합적 변동은 결정적 변동과 수의적 변동,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요 지금 개념, 요걸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교체부터 의문 변화를 설명할 거예요. 일단은 우리 교재 32쪽에 써 있는 통시적 변화, 공시적 변화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통시적 변화는 즉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공시적 변화는 시대와 관계없이 동시대에 일어나는 거, 이를 의문 변동. 다음, 다시 그 변동 안에서 즉 혼자서도 변화가 일어나면 자생적, 그러나 다른 의문과 결합했을 때 일어나면 결합적. 물론 변천도 자생적, 결합적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죠. 자, 그런 다음 다시 결합적 변동에 어떤 의문과 만났을 때 반드시 일어나면 결정적 변동, 반면에 어떤 의문과 만났을 때 지역에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거나 개인에 따라서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거나 이러면 수의적 변동이다라고 합니다. 됐죠? 자, 요 개념을 잠깐 얘기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즉 교체 현상부터, 우리 의문 변동에는 5가지 교체, 동화, 축약, 탈락, 첨가가 있는데 교체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5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개념을 먼저 얘기하면요. 교체는요, 바뀌는 거야. 이렇게 교체 그랬으니까 대표형으로 바뀌는 거. 이 대표형으로 바뀌는 그 전형적인 현상이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그래서 교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즉 다른 말로 교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체 현상은 다른 말로 중화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중화 현상이다라고 해요. 자, 동화는요. 어떤 음운과 만났을 때 닮아가는 거죠. 음운이 서로 닮아가는 거, 음운이 닮아가는 것을 동화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자음동화, 또 모음조화, 또 구개음화 등등의 이런 음운 현상이 존재합니다. 다음, 축약은 두 개의 음운이 만나 하나로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되어가 되로 이렇게 두 개의 음운이 만나 하나로 줄어들면 축약이다 하는데, 여기에는 자음 축약, 모음 축약이 있고요. 반면에 탈락은 이 말 그대로 두 개의 음운이 만났는데 하나가 뭐야? 탈락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거야. 좋아라는 말을 발음하면 좋아라고 발음이 돼요. 즉, 히읗과 아모음이 만났는데 아모음만 남았죠. 이러면 자음이 탈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봐봐. 두 개의 음운이 만나 하나로 줄어드는 건 축약하고 비슷한데, 축약하고 차이점은, 자, 축약은 이런 경우야. 좋다. 얘를 발음하면 어떻게 돼? 좋다라고 발음이 돼. 그러면 이 경우도 히읗과 디귿이 만났는데 티읕으로 발음이 됐죠? 그러면 결국 두 개가 만나 하나로 줄었는데, 이때는 히읗도 없어지고 디귿도 없어지고 새로운 티읕이 만들어졌다고. 이러면 축약이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탈락은 히읗과 아가 만났는데 히읗만 없어지고 아가 그대로 남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탈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첨가는 된소리 되기, 또 니은, 비읍, 히읗 등의 첨가 현상,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것이 있죠. 사이소리 현상. 자, 그래서 첨가는 그 아래로 된소리 되기, 니은 첨가, 비읍 첨가, 히읗 첨가 등 혹은 사이소리 현상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음운 변동은 왜 공부한다고요? 바로 표준 발음, 즉 올바른, 우리말을 올바로 발음하기 위한 그 배경 지식이고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문규정의 표준 발음법은 바로 이와 같은 음운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여서 예를 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그 올바른 발음을 위한 원리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말을 발음할 때 교체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자, 교체 현상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라고 했죠. 교재 33쪽 표시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아마 이게 발음에 관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이론을 찾아라 하면 아마 예를 들어야 될 거예요.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얼마나 분명하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소 좀 까다로운 발음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이 개념을 보면요. 자, 음절은 뭐라고 그랬죠? 즉 어떤 낱말에 소리를 냈을 때 그 소리의 덩어리를 음절이라고 했어요. 그 음절의 끝소리니까 여기 음절이 있으면, 꽃하고 음절이 있으면 요걸 첫 소리, 오를 가운데 소리, 디귿을 끝소리라고 하죠. 이 끝소리에 규칙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면 not에서 보듯이 어떤 형태의 받침이 오더라도 즉 대표음으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음화가, 즉 음절의 끝에서 대표음 7개만 소리가 난다. 그 대표음을 거기 메모했죠.
밑줄 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개의 대표음만 소리 나는 걸 얘기합니다. 이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룰이고요. 그래서 받침에 소리 나는 건 7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옷하고 받침의 발음을 옷 그대로 시옷으로 써놨다면 B 틀렸다. 그죠? 틀렸다. 됐습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돼 그럼? 옷하고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을 해야겠죠. 자, 숲이라고 즉 썼는데 발음을 숲 그대로 피읍으로 했다면 B 틀렸다.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숲하고 대표음으로 발음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두 번째 주의할 건 받침에 겹자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야. 이런 경우 읽다 이렇게 겹받침이 올 때 발음했더니 어떻게 돼요? 읽다 하나만 소리가 나지. 그죠? 넓다 하나만 소리가 나지. 넓다. 또 명사 볼까요? 갑 어때요? 하나만 소리가 나죠. 갑.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받침에 겹자음이 올 때 하나만 소리 나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것이 음절의 끝소리에 오는 규칙의 두 번째 룰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책에 여러 예들을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다만 이제 읽다 이렇게 리을 기역의 경우 조심할 건 이 리을 기역은 읽다에서 보듯이 기역이 즉 발음이 나는데 가끔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그때는 리을로 읽고 하고 리을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원래 리을 기역은 기역으로 소리가 나는 건데 이게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리을로 소리가 난다. 요거 주의하고요. 또 넓다처럼 원래 리을 비읍은 리을로 소리가 나는 건데 이 넓다가 아닌 밥다의 경우에는 밥다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읍으로 소리가 난다. 이런 예외적인 룰은 즉 거기 메모해놨으니까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특히 리을 비읍의 경우 비읍으로 소리 나는 건 밥다가 있고요. 그리고 넓다의 활용형인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글다. 이 경우에는 즉 비읍으로 발음을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즉 세 번째 룰은 우리 어떤 낱말 뒤에 예를 들어 여기 옷이라고 합시다. 옷이라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즉 조사 이가 왔어요. 옷이 이렇게 조사 이가 오면 우리말에 어떤 룰이 있냐면 요 끝에 있는 받침이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와 같은 형식 형태소가 오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그대로 받침이 첫 소리로 이어 발음합니다. 그래서 옷이 즉 음절의 끝소리 대표음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받침에 있는 말이 첫 소리로 가서 옷이 하고 발음이 돼요. 우리 이런 걸 여는 법칙이다 라고 해. 여는 법칙. 그런데 이번에는 옷 뒤에 즉 명사 안이 왔다고 합시다. 옷 안에 이렇게 명사 안이 오면 얘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인데 실질적인 뜻을 가진 명사 실질 형태소가 오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받침이 그대로 첫 소리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옷하고 빨리 발음이 되고 그 대표음이 즉 뒤로 가서 결과적으로 옷 안에라는 발음을 취하게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끊어 발음했다라고 해서 절음 현상이다라고 해요. 자, 따라서 연음 현상과 절음 현상은 주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자음이 올 때는 상관없어요. 자음이 올 때는 그대로 옷 대표음이 나게 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 모음으로 즉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형식 형태소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 대표음 현상이 안 일어나고 그대로 이어 발음하니까 연음 법칙이 적용이 되고, 반면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가 오면 그때는 옷하고 대표음이 먼저 발음되고 그리고 뒤에 첫 소리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 대표음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절음 현상이다 라고 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이제 앞으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발음을 정확히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죠.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흑하고 을이 나왔어요. 겹자음이. 그러면 얘를 흑을 이렇게 읽을 건가? 흙을 이라고 읽을 건가? 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왔는데 조사 을이니까 연음 현상이 일어나겠어? 절음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연음이 일어나야겠죠? 왜냐면 뒤에 오는 모음이 형시 형태소, 조사니까 연음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요 겹자음일 때는 요 뒤에 있는 요 자음이 첫소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던 리을은 그대로 남고, 그러므로 흑을이 아니라 뭐예요? 흙을. 알겠습니까? 자, 우리 성관이 문제에서요, 이걸 냈어요. 자, 사실 이 통닭이라는 이 낱말은 뒤에 조사를 붙여보는 경우는 평소에 거의 없지. 아주머니 통닭 주세요 이러지 뒤에 조사 이나 을을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뜻밖의 이 낱말을 만났고 발음을 해보라고 했어. 자, 문제는 내가 평소에 정확하게 올바로 발음하던 걸 시험에 냈다면 뭐 이런 이론들 떠올릴 이유도 없고 그냥 풀면 돼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발음에 별로 신경을 안 썼고 또는 잘 발음하지 않는 걸 시험에 내면, 시험에는 왜 이런 걸 내냐면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떨어뜨리려고 내는 거예요. 즉 공무원 시험에 즉 우리 지원자들이 수십 대 수백 대 일로 모여드니까 출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을 공정하게 떨어뜨릴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문이나 이런 걸 낼 때도 예를 들어 10명이면 10명이 모두 맞힐 거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원래 학문, 공부는 뭘 해야 돼? 우리 보편적으로 올바른 것, 보편적으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걸 개발하는 게 학문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첫 시간에도. 시험 공부로서의 학문은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을 기억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차별을 준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붙이고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서 묻는 것,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 이걸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학원에서 학생들하고 이야기 나눠봐도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하고 국어에 흥미도 있는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격이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독해야 돼. 우리가 이 스포츠와 비슷해요. 일단 게임에 임하면 이기려고 이를 악물고 덤벼야 돼요. 다만 반칙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옆에 놈이 더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몰래 책을 태워버리거나 노트 필기한 거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즉 공부하되 시험에 나올 거에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는요, 시합을 뛸 때 그때 최선을 다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기만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힘 빼지 말고 즉 시험에서 이렇게 묻는 거에서 자, 내가 평소에 안 보던 걸 냈다 그러면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론적인 거. 만약에 우리 학생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 있어요.
특별히 이론적인 거 떠올리지 않아도 그냥 뭐 이거 통달기라고 하면 되죠. 금방 알아맞히는 친구들 있어. 그런 친구들은 지금 얘기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되죠. 사실. 그죠? 문제는 이걸 통달기라고 할까? 좀 이상한데? 통닭이라고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 그럴 때 정확한 이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제 따져보자고. 통닭이라고 할지, 통달기라고 할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조사가 왔어. 그러면 흙을에서 공부했듯이 겹받침의 이 뒤에 것만 첫 소리로 옮겨가고 그 앞에 있던 겹받침은 그대로 남는다. 기억나야지. 흙을 하고 공부했던 것. 그러므로 얘도 통닭이가 아니라 뭐예요? 통달기.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 어문규정에서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요. 그 교재 아래에 선생님이 따로 메모를 해놨죠. 즉 주의해야 할 발음, 첫째, 틀리기 쉬운 발음으로서 부어크, 무릎에, 삭스로, 흙에서 갑시야가 아니라 갑이야, 그리고 수치. 그래서 부어클 연음했죠. 무릎에 연음했고요. 삭스로 연음했고요. 흙에서 연음했죠. 그리고 갑이야라고 하지 않고 갑시야. 즉 이게 스님도 헷갈리는데, 왜냐면 이 말 별로 쓸 일이 없잖아, 그지? 그런데 자, 이럴 때 봐. 내가 그러니까 갑이야, 갑시야 헷갈리면 그때 이제 이론을 떠올려보자 이거죠. 그러면 뒤에 이든, 즉 형식 형태소예요, 실질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죠. 조사가 왔단 말이에요. 즉 서술교사 이다가 왔다고. 따라서 형식 형태소의 모음이 왔으니까 요 겹받침에 시옷만 뒤로 가면 되지. 그러면 갑하고 남고 뒤에는 시옷이 와. 그런데 앞이 이렇게 기역이나 비읍이 오면요, 요 시옷은 또 된소리가 나요. 저절로. 갑시야, 그죠? 갑시야, 이게 아니라 갑시야, 된소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갑시야. 또 수치 이 경우에는 아직 국외음화를 안 배워서 그러는데 국외음화죠. 중고등학교 때 배워봤잖아요. 즉 원래 티읕이 뒤에 이라는 형식 형태에서 오니까 원래는 뒤에 첫 소리로 그대로 가야 되잖아. 그런데 디귿 티읕이 이모음 앞에서는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 발음되죠. 수치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받침에 히읗이 올 때, 표기에 히읗이 올 때 기역, 디귿, 비읍, 지읒 같은 예사 소리는 축약이 일어나죠. 자, 뒤로 넘겨봐. 그래서 34쪽에 보면 놓고, 쌓지, 그리고 많고, 끊기다. 끊기다가 아니라 끊기다. 즉 이렇게 받침에 히읗이 오는 경우는 이 뒤에 있는 기역과 즉 합쳐서 키읔이 소리가 나죠. 이걸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축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히읗 받침이 올 경우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놓고, 쌓지, 많고, 끊기다 하고 축약이 일어납니다. 자, 끝으로 연음 법칙의 예외로서 한글 맞춤법 규정에 보면요, 연음에서 발음하되 한글 자모의 이름 중 디귿,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히 발음합니다. 즉 디귿, 자 이런 거야. 여기 자, 자음의 명칭을 발음할 때 얘가 디귿이죠, 디귿. 그러면 이 디귿이라는 이 명칭, 자음의 이름 뒤에 조사 이가 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방금 공부했던 연음 현상에 따르면은 디귿이 뒤로 가니까 디귿이
그런데 국외음화가 일어나니까 못해도 디귿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발음을 하냐면 디귿이라고 발음하라는 얘기야. 이 지읒의 명칭, 지읒. 여기에 조사 을이 오면 방금 배운 연음 현상에 따르면 지읒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읒을 하고 발음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느냐? 바로 한글 표준 발음법 규정에서 얘네들을 예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대로 따라 해야죠. 자, 읽어볼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읽어보자 하면 여러분들도 소리내어 같이 읽어봐야 돼. 디귿이, 디귿을, 디귿이, 또 지읒이, 치읒을, 키읔에, 티읒이, 피읍을, 히읗에, 피읍을 그러면 안 되고 피읍을. 자, 그리고 맛있다와 멋있다는요. 원래는 맛있다, 멋있다가 원칙이겠죠. 왜냐면 뒤에 있다라는 말이 실질 형태소니까, 즉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가 아니니까, 즉 절음에서 절음 현상이 일어나서 대표음 디귿이 뒤로 가서 멋있다, 맛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도 멋있다, 맛있다 많이 말하니까 이 멋있다, 맛있다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지. 즉 멋있다, 맛있다는 원칙은 멋있다, 맛있다가 원칙이지만 즉 멋있다, 맛있다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지금 공부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표준 발음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했는데요. 자,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물론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라 가급적 존댓말을 하면서 하지만 이 또 수업의 탄력을 위해서 가끔 또 반말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학원에서도 우리 학생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는데요. 또 이 보이지 않는 자리지만 우리 친구들도 이해하고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거나 이래서 반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탄력 있게 수업을 또 들었으면 해서 이게 잘못하면 동영상이 또 졸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했듯이 앞에 우리 친구 있다라고 생각하고 즉 개인과외 하듯이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공부하면서 의문 나는 건요. 우리 책 교재 뒤에 보면 제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요. 다음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이메일로 연락하시면은 제가 또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운 변화 중에서 먼저 음운 변화의 종류 공부했고요.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들어갈까요? 그렇죠. 우리 음운 변화의 4가지, 5가지 교체, 동화, 축약, 탈락, 첨가가 있는데 오늘 교체를 먼저 공부한 거예요. 그럼 다음은 뭘 공부하죠? 동화 현상. 그죠? 동화, 축약, 탈락, 첨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고 지금 이 음운 변화는 왜 공부한다고요? 그렇죠. 즉 올바른 발음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